이른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커튼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창가에 기대서 커피잔을 들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 남편 민석이 몹시 불안한 표정으로 잠을 설친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 그녀의 질문에 민석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조금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은숙은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늘 꼼꼼하고 성실한 남편이 걱정을 끼치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숙은 올해 52세로 홈케어 전문 간병인입니다. 그녀는 항상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손길로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녀의 얼굴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민석은 식품안전연구원으로 청명식품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식품 연구를 하는 그의 모습은 늘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딸 지유는 늘 그런 아빠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늦게 들어오셔? 아침 식사를 하던 지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은 지유의 눈을 바라보며 다정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바쁠 거야. 아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대. 아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걱정돼. 지유의 말에 은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말에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불안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숨긴 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있으니까. 지유는 대학 준비나 열심히 하자. 응? 알겠어요, 엄마. 지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지유가 등교한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은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이은숙 씨 되시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는 강남 경찰서인데요. 강민석 씨 가족 맞으시죠? 그 순간 은숙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남편에게 무슨 일 있나요? 민석 씨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전화를 들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실종이라니요? 차량이 크게 손상되었는데 현장에 민석 씨는 없었습니다. 현재 찾고 있으니.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석 씨 살아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가족분들에게 연락드렸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집 안은 다시 적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숙은 온몸이 떨렸고 머릿속엔 온통 남편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남편 민석은 최근 회사에서 신제품 간편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독성 물질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민석은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 그날 밤 남편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극도로 긴장한 민석의 눈빛, 흔들리는 목소리, 위험한 독성 물질을 발견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 보고서를 올렸지만 묵살됐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은숙은 그때 걱정스러워 물었습니다. 민석은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수가 이 일 그냥 넘길 수 없어. 너무 위험해. 그 말에 은숙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단히 민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항상 옳은 선택을 했으니까. 그때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두운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남편은 이미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집에 초인종이 급히 울렸습니다. 은숙은 정신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시어머니 가경이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이미 걱정이 깊게 그리워져 있었습니다. 은수가 경찰한테 전화 왔어. 민석이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서로를 붙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민석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도대체 누가 우리 아들한테. 시어머니의 절규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은숙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부여잡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석 씨는 꼭 돌아올 거예요. 살아있을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은숙의 가슴 깊숙이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은숙은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평범했던 어제가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 제발 무사해야 해. 그녀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웠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다시 잡았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민석 씨 소식 조금이라도 더 없나요? 전화기 너머 경찰의 목소리가 힘없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은숙은 그저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오늘부터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실종 이후 은숙의 삶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먼 기억처럼 흐릿해졌습니다. 눈을 뜨면 밀려드는 현실은 견디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민석이 사라진 후 며칠이 지나도 경찰에게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초조함과 슬픔만이 맴돌았습니다. 아빠는 언제 오시는 거야? 딸 지유의 질문에 은숙의 가슴이 쿡쿡 찔렸습니다. 그녀는 지유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지유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방 돌아오실 거야. 아빠, 꼭 돌아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 영희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들이 사라졌다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가 심한 기침 소리를 내며 방에서 나오자 은숙은 다급히 그녀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수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다. 영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힘내셔야죠. 민석 씨가 돌아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은숙은 그런 영희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없어진 지금 그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은숙은 오랜만에 일자리 소개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과거에 홈케어 간병인으로 일할 때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일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중개업체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았습니다. 은숙 씨, 정말 다행이에요. 때마침 좋은 자리가 들어왔어요. 정말요? 어떤 분인가요? 그녀는 기대와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청명식품 김종필 임원이라고 아시나요? 꽤 중요한 분인데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급하게 홈케어 전문가를 찾고 있어요. 급여도 상당히 높아요. 청명식품이라는 말에 은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이 다니던 회사, 어쩌면 민석이 사라진 이유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 제가 할게요. 말을 내뱉고 나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조금 어두워졌지만 단단한 결심이 눈빛에 담겼습니다. 일을 시작한 첫날 김종필의 저택에 들어선 은숙은 긴장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커다란 집은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에 김종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당신이 간병인인가요? 김종필의 목소리는 까칠했고 무뚝뚝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검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네, 이은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내가 요즘 몸이 좋지 않으니 신경 좀 써요. 말끝이 무거웠습니다. 은숙은 침착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내가 여기 온 거 알고 있나요? 김종필은 종종 불안해하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밤, 김종필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하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은숙은 황급히 그의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약 드릴까요? 제발, 빨리. 김종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약을 건네며 그의 상태를 세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증상인데 민석이 얘기했던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석이 실종 전 밤 두려움에 떨며 이야기했던 곡성 물질 중독 증상과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민석의 말들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위험한 일을 감추고 있어. 다음 날 그녀는 김종필의 집 안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작은 서재에 들어가자 낯선 서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서류에는 청명식품의 위험한 신제품과 관련된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그 독성 물질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충격, 그리고 분노가 가슴 속에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녀는 급히 서류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김종필이 불편한 얼굴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아, 저기 청소를 좀 하려다.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종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세요. 김종필이 나가자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석 씨, 당신이 정말 옳았어.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민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은숙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미약했지만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마루를 비췄습니다. 우진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민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사고 이후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사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뒤에서 다가오던 큰 트럭의 불빛, 귀를 찢는 듯한 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온몸을 휘감던 고통. 우진은 그 생각에 다시 한번 몸서리를 쳤습니다. 정신이 드나 보구만. 방문이 열리며 철수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진의 목소리는 조용히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렸습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 갚는 거지. 그 사고에서 살아난 게 기적이야. 우리 집에 온 지도 벌써 석 달이 넘었구먼.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와 금순 할머니 부부는 그를 발견하고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고 후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회사의 독성 물질 문제를 세상에 밝히려 했던 자신을 누군가 없애려 했다는 걸 말이죠. 민석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는 순간 다시 위험이 다가올 겁니다. 무엇보다 가족에게 피해를 줄까 두려웠습니다. 우진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요. 진실을 밝히고 난 후에야 가능할 겁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을 텐데 괜찮겠나? 돌아가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후 우진은 조심스럽게 마을을 벗어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약속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식품 피해자 연대였습니다. 우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연대의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지치고 힘들어 보였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우진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연대의 대표인 영철이 손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진도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철 씨, 자료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많이 모였어요. 피해자들이 증언을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우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도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증거가 충분해야만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영철이 우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정말 연락을 안 해도 괜찮겠어요? 우진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특히 아내 은숙과 딸 지유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요. 우진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영철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우진은 홀로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은숙 지유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돌아갈게. 그때였습니다. 우진의 뒤에서 급하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은 빠르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상대방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우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굳어졌습니다. 민석 씨, 어둠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선 사람은 바로 아내 은숙이었습니다. 은숙의 얼굴은 눈물로 가득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 살아 있었어? 우진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가 어떻게 여길? 은숙은 울먹이며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이후 당신 죽었다고 생각했어. 정말 살아 있었구나. 우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눈물이 뜨겁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희를 위험하게 할 수 없었어. 은숙이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거야? 이제 더 이상 혼자 하지 마. 그 말에 우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당신 혼자 위험하게 둘 수 없어. 같이 싸우자. 우리 가족이잖아. 우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는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게. 은숙은 그의 품 안에서 울었습니다. 우진의 가슴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재회는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은숙의 손을 꼭 잡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낼 거야. 꼭 반드시. 그날 이후 은숙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간병 일을 성실히 해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커다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김종필의 저택에서 일을 하는 동안 그녀는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숨을 죽였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종필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은숙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택에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방 안에서는 김종필이 힘겹게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긴장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답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김종필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님, 괜찮으세요? 은숙이 서둘러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사님, 정신 차리세요. 김종필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약 좀 줘요.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은숙은 얼른 약을 찾아 그의 입에 넣었습니다. 약을 삼킨 김종필은 잠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고통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 음식 더 먹으면 안 돼요. 김종필이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청명식품 간편식. 그거 때문이야. 곡성이 있다고 했어. 은숙의 숨이 멈췄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이에요? 독성 물질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김종필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녀는 그의 상태를 급히 체크하고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얼마 후 김종필은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마음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석 씨, 당신 말이 맞았어. 이 사람까지 이렇게 아프게 하다니. 방을 빠져나온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서재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순간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서재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서류들을 살폈습니다. 책상 위 서류에는 분명히 청명식품의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를 집어 들었습니다. K성분, 부작용, 숨 막힘, 기침, 장기 손상 위험, 절대 외부 유출 금지. 순간 그녀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고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를 따라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누구 있어? 밖에 가라앉은 김종필의 비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숨소리 하나도 들릴까? 은숙은 몸을 숨기고 숨조차 참았습니다. 그가 서류를 잠시 살펴보고는 다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은숙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바로 우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은수가? 우진의 목소리는 긴장했습니다. 김종필 이사도 독성 물질 때문에 중독된 것 같아. 그리고 서류를 발견했어. 회사가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우진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둬. 너무 위험해. 우진의 목소리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난 계속할 거야. 당신 혼자 이 위험을 감당하게 둘 수 없어. 은수가.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족을 지킬 거야. 그리고 당신을 지킬 거야. 잠시 후 우진은 낮지만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렇다면 함께 싸우자. 전화가 끊기고 은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종필은 상태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이사님, 병원에 가셔야 해요. 김종필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안 돼. 회사에서 알면.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은숙은 그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믿어주세요. 김종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그의 입에서 힘겹게 나온 사과가 은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모든 진실 앞에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어. 진실을 밝혀야만 해. 그녀의 가슴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과 진실을 위해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칠 동안 은숙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숨소리 하나에도 깜짝 놀랐고 문이 열리는 작은 소리조차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진실을 밝혀내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종필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냈고 몸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해졌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은숙은 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행동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요. 늦은 밤 김종필의 저택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복도는 조명이 어둡게 켜져 있었고 그녀는 숨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서자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서재 안은 숨 막히는 듯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엔 평소보다 많은 서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숙의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아래 작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작은 금고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 안에 무언가 있어. 은숙은 금고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살폈습니다. 숫자 자물쇠가 달린 단단한 금고였습니다. 어떡하지? 그녀는 긴장한 채 잠시 멈췄습니다. 문득 김종필이 자주 읊조리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0428 맞아. 그 숫자였어. 숨을 멈춘 채 금고의 숫자를 맞췄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금고 안에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서류는 두꺼운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청명식품 로고가 찍힌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K성분 독성 보고서 및 해외 투자자 은폐 전략.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사가 독성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도 막대한 해외 투자금 때문에 사실을 숨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석이 밝혀내려 했던 진실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긴 순간 더 큰 충격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강민석 연구원 처리 계획. 그녀의 몸이 굳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보고서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석 씨. 그녀는 남편이 실종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계획적으로 그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등 뒤에서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뒤돌아본 순간 김종필의 비서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은숙은 숨을 삼키며 봉투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비서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은숙의 손 뒤에 숨겨진 봉투를 향했습니다. 그 뒤에 뭘 숨기고 있는 거죠? 순간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빠르게 손을 뻗어 봉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힘껏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놓으세요. 당장 그 봉투를 내놓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둬요. 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빠르게 방 안으로 들어와 비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비서는 당황하며 우진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강민석? 우진은 단호하게 그의 팔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이젠 끝이야.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팔을 빼려 했지만 우진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모든 걸 찾았어. 우진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진실을 밝힐 차례야. 비서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은숙은 비서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망가뜨린 가족들에게 용서받으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우진은 은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었지. 정말 미안해. 은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을 다시 만나 다행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담긴 봉투를 손에 쥔 채 은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민석 씨,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두 사람은 세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긴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뉴스는 온통 청명식품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자료가 전달되자마자 세사의 비리가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은숙과 우진이 전달한 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TV에서는 유명한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청명식품이 판매한 간편식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으며 회사가 이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은숙은 TV를 바라보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야? 지유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은 미소 지으며 딸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끝났어.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은숙의 마음속엔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안전할 수 있을지, 모든 게
정말 괜찮아질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긴장돼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청명식품 임원들을 체포했어. 우진의 말에 은숙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 잡힌 거야?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진혁 사장과 김종필 이사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됐어. 지금쯤 회사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야.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은숙은 수없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텨냈고 결국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은숙의 말에 우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날 찾아내지 않았다면 난 끝까지 숨었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유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헤어지지 않을 거죠? 우진은 밝게 웃으며 지유를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기쁨의 순간에도 은숙의 마음 한쪽엔 시어머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석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눈물을 쏟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병상에 누운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살아있어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돌아왔으니 난 이제 괜찮다. 가족은 함께 모여 서로를 안고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은숙은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다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청명식품 사건으로 인해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제품 전량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뉴스를 보는 우진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힘들지? 응, 내가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진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했으니 다행이야. 그의 말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옳은 일을 했어. 우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해야겠어. 그의 말에 은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고 마침내 새 아침이 온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니까 집이 꽉 찬 것 같아요. 지유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그래. 우리 집은 이제 완벽해졌어. 은숙의 말에 우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은숙과 우진은 집 앞 정원에 앉았습니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순간이 다시 올 줄 몰랐어.
우진의 목소리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나도 정말 꿈 같아.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진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이야. 은숙이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작은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석 씨,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힘들었던 지난날 다 잊고 행복하게 살자. 은숙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그러자. 우진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은숙은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완벽히 편안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당연하지. 이젠 우리 차례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긴 어둠의 시간을 견뎌낸 뒤 비로소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그 밤 가족이 잠든 집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정의는 이루어졌고 그들은 마침내 평범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고 마침내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